태국 방콕의 고층 건물. 이달 초 한국과 태국 경찰은 이곳 17층 사무실을 급습해 범죄 조직원 1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2달 전 태국 여행 중이던 A씨도 인터넷 구인 공고를 보고 이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교매 사이트에 구인 공고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마케팅 쪽, 상품 판매 관련 쪽. 태국은 안전하겠지. 지원하고 갔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조직원들 다 문신 있고 전체판 이래지면 이런 조직원도 많고.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도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인 뒤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 지배를 통해 모텔 등에 스스로를 감금시키거나 나체 영상을 보내게 하고 휴대전화까지 해킹해 2중 3중으로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며 대출을 받게 한 뒤 돈을 가로챘습니다. 실시간으로 소리가 다 들려요. 당장 구속수사할까요?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은 아니 하면 돼. 그 느낌에서 웃는 소리.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고 범죄 실상이 담긴 메신저 대화와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ประมาณ 3-4 คนที่วิ่งออกไปแต่ว่าก็ได้ยินเสียงแล้วก็ออกไปดูเขาก็โดนจับตรงนี้ 태국 현지 경찰은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자 이들이 태국으로 넘어온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입니다. มีกลุ่มคนชาวเกาหลีนะครับอพยพหนีจากประเทศเพื่อนบ้านมาตั้ง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ลักษณะเหมือนแก๊งสแกมเมอร์นะครับ call center. 캄보디아 사태가 인접 동남아 국가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초국가적 대응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캄보디아 남부 해안 도시 캄퐁베이. 박 씨는 범죄 단지에 감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마셔 빨리 쭉. 더 세기. 범죄 단지가 있는 캄보디아 보코산. 이곳에 갇힌 피해자들은 끈모를 고문을 당하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강요당했습니다. 겨우 탈출에 성공해도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불러달라. 안 된대. 없으면 못 들어간다.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합동대응팀을 파견하고 지난달부턴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했습니다. 한국인 2명을 구출했고 범죄 혐의자 92명을 검거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캄보디아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이 스캠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10만 명, 15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한다는 거죠. 아직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가해를 하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지난 10월 기준으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 신고 가운데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는 162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고층 건물. 경찰이 금융사기 조직의 근거지를 급습합니다.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방이 이어져 있고 모니터에는 한국 검찰 로고가 선명합니다. 신체 수색이 필요하니 옷을 벗고 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내용의 가짜 경찰 문서도 발견됩니다. How they deceive her? I mean, like to send a persecutor. Yeah, this one, yeah. And then blackmail her, like do something. 책상 위 쪽지들엔 체포, 구속, 범죄 수익 같은 수사기관의 용어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 7명과 중국인 3명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평소 관광객들로 붐비는 방콕 중심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에서도 한국인 2명 등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같은 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ประมาณ 3-4 คนที่วิ่งออกไปแต่ว่าก็ได้ยินเสียงแล้วก็ออกไปดูเขาก็โดนจับตรงนี้ 역시 같은 날 캄보디아에서도 한국인 15명이 포함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성 소개비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27명에게 약 26억 원을 챙겼습니다. 초국가적 금융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국과 함께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검거 작전에도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이번 검거 작전은 한국이 주도해 16개 나라가 참여한 국제 공조 작전의 첫 성과였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경찰들이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남성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이내 제압됩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입국하던 조직원이 붙잡혔습니다. 1,200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이 거점으로 삼은 곳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동남아시아를 향한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자 틈새를 노린 겁니다. 국제사법공조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고 외국인 법인 설립도 쉽기 때문입니다. 준비부터 운영까지 치밀했습니다. 이들은 두바이에 유령 법인회사를 설립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갈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월 400에서 500만 원의 고수익 알바라고 속여 조직원들을 모아 현지에서 사이트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행동 강령을 만들어 상부 명령에 복종하게 하고 여권을 빼앗아 도주를 막았습니다. 일부 조직원은 주변 청소년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빼앗아 범행에 이용하고 인센티브까지 챙겼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지금 계좌를 다 받고 막 이래가지고선 가입을 시켜가지고선 운영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경찰은 범죄 수익금 60억 8,600만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또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1명과 필리핀의 자금 세탁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단속으로 조직원들이 인접국으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실권자의 측근 등 범죄단지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태국 시민권을 빼앗고 수사에 나선 겁니다. 단속 대상은 캄보디아 상원의원이자 중국계 태국인 사업가인 리용팟.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내무부는 리용팟의 행동이 태국 국가안보와 공익을 저해한다면서 그가 태국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을 박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역시 리용팟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리용팟과 그가 보유한 5개 기업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 건데 지난해 9월 자산 동결을 비롯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리용팟의 리조트에서 대규모 사기 사업장이 운영됐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와 함께 또 다른 사기 범죄 소굴로 꼽히는 미얀마에서도 최근 범죄단지 KK파크 단속이 이뤄지자 관련자 1,000여 명이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넘어와 태국 당국의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당국은 이들의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피해자가 아닐 경우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